이재명 대통령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 자기가 불리할 때는 쏙 빠져요. 뒤로 안 보여. 광파할 때만 앞으로 나와. 자국의 국민이 체포가 돼서 문제가 지난 주말에 불거졌잖아요. 왜 외교부 장관만 나와요 언론에. 대통령은 주말에 영화 보러 다니고 전혀 여기에 대한 언급이 없고.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자는 다 됐다고 국민 여러분 모시러 갑니다고 했는데 모시러 가긴 뭘 모시러 가.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 대통령은 NSC 회의를 한 번 했습니까? 무슨 회의를 한 번 했습니까? 영화 보러 가시고 웃고 즐기시고 계시고 외교부 장관 국회 나와가지고 대강 다 됐다고. 이게 사실상 추방이냐 석방이냐 그것도 중요한 게, 석방이라고 하면 지은죄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올 필요가 없고 거기 일터로 가야지. 잡혀가지고 구금되면 그때 들어오면 그 추방이에요. 자진 출국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국토안보국 국장이 영국에서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들 추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야 대표와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저는 그 대통령이 그 여야 대표 회담을 하면서도 저는 약간 좀 시기도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저는 좀 말이 안 되는 게, 저 어제 이 회동에서도 좀 장동영 대표나 정청래 대표도 그렇고 이 대통령도 그렇고 어제 웃고 즐기고 막 이러는데 나는 화딱지가 나는데 난 너무 화딱지가 났던 그렇죠. 게, 장동영 대표가 잘 얘기는 하긴 했어요. 저기 조지아 주에 지금 붙잡혀 있는, 우리 지금 억울하게 붙잡혀 있는 330명 우리나라 국민들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장동영 대표가 짚기는 짚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고, 빨리 이거 국민들 데리고 오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얘기는 했는데,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했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대통령이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모습은 그냥 정청래하고 악수시키려고 하고 정말 계속 웃고만 있더라고 대통령이. 나는 너무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뭐 물건 있으면 던질 태세인데. 저는 도시락 정말 너무 화딱지가 나고 지금 저러고 지금 맞아요. 웃고 지금 뭐 희덕거리면서 좀 이럴 때예요. 나는 그리고 이런 상황이면 뭐 여야 대표 회담을 조금 뒤로 미루든가 아니면 약간 좀 진지하게 좀 회담을 해야지. 지금 아니 330명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이 지금 황당하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열악한 환경에 구치소에 지금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지금 붙잡혀 있는데, 아니 무슨 희덕거리면서 말이야 뭐 하고 있는 짓이냐고. 아니 너무 그게 저는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맞습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보면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어떻게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뭐 긴밀한 대화를 나눴고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에 대해서 협상이 되어가고 있고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여야 대표가 이야기를 나눴다. 대통령과 어떤 그런 얘기도 없어. 아 진짜 뼈 때리는 어떻게 보면 지적인데, 대충 기자들도 취재하시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강.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좀 그러네요. 장동혁 대표한테 좀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더니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도대체 지금 뭐 진짜 악수하러 간 거예요? 나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도대체.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 자기가 불리할 때는 쏙 빠져요. 뒤로 안 보여. 그리고 자기가 광파할 때만 앞으로 나와. 최근에 이 문제가 마찬가지예요. 이 구금 노동자 구금된 체포된 문제가 지난 주말에 불거졌잖아요. 외교부 장관만 나와요 언론에. 대통령이 오히려 나와야 돼서, 아니면 최소한 대통령실에서 이 부분과 관련한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여기에 대한 언급이 없고, 대통령은 주말에 영화 보러 다니고 어디 뭐 그러시더라고요. 시장 가시고. 네, 시장 가시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럴 때냐고. 아니 지금. 한국민, 자국의 국민이 체포가 불법 체포인지 뭐 하여튼 체포가 돼서 그것도 미국에서 체포가 돼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대통령으로서 저는 어저께 김기현 의원의 어떤 지적이 정확하다고 보거든요. NSC 긴급 회의라도 열었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리고 저는 지금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냐면, 지금 대미 외교 라인이 정상적으로 지금 작동을 하는 것인가가 일단 저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비공개담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이 말이에요. 맞아요. 네, 저 이렇게 신동욱 최고가 어저께 모두반을 그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 아침에 최고회의에서. 근데 저도
그 최고회의를 보통 몇 시에 하죠? 9시에 하죠. 네.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아침 8시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아니 도대체 비공개 회담에서 무슨 내용이 있었길래 이 후속 조치에 대한 뭐 정상회담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도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어저께 같은 일이 왜 갑자기, 이게 그냥 갑자기 일어난 일인가? 아니면 그 회담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벌어진 일인가? 그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입장을 내야 될 그 위치에서 얘기 안 하고 참 재밌는 게 그날이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 내가 헷갈리긴 하는데 갑자기 그 당정 협의할 때 모두 발언으로 강훈식 비서실장이 얘기를 하는데 그 맞아요. 얘기는 뭐냐, 전세기 우리가 띄워가지고 구출해 온다 그런 느낌이야. 뭔가 본인들이 굉장히 군사 작전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구해 온다는 식으로 하는데, 그 전에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700조 이상을 퍼주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이 다른 것도 아니고 미국의 공장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공장을 짓고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체포돼가지고 수갑 채우고 허리에 쇠사슬을 해가지고 불법적으로 구금이 되느냐, 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그 원인과 그거에 대한 진단은 전혀 없이 우리는 전세기 띄어가지고 구출해 온다. 그러니까 요 얘기를 말씀하신 것처럼 NSC 그런 하는 게 아니라 사후적으로 뭔가 궁금했을 때 요번 그 사람이 언제 오느냐, 그 포인트만 딱 얘기하고 당정 협의 때 모두 발언에 딱 하고 그 다음에는 외교부로 퉁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들이 볼 때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뭔가 한국의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미국 백악관 비서실장이 한 라인이 있어가지고 뭔가 된 것인 양 그런 인상을 주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고 아닌 합니다. 것 같아요. 지금 없었다고. 아니 그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쓰는 것도 나는 정말 이 사람들의 이게 그러니까 이 진보 정권, 좌파 정권들 사람들의 이 단어 사용 그리고 이 용어 사용이 얼마나 유치하고 손발이 오그라들고 하는 게 저는 싫은 게, 이게 지금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목숨이라든가 사람들의 정말 이게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에요. 그런데 강훈식 비서실장이 나와가지고 뭔가 정말 무슨 라이언 일병 구하기니? 얘기할 때 정부, 부처와 경제당처, 기업이 한마음으로 신속하게 대응한 결과 석방교섭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국민 여러분들을 모시러 출발할 것입니다. 응? 국민 여러분들을 모시러 출발할 것입니다. 이게 국민 여러분이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책임 있게 대응하겠습니다. 근데 돌아왔어? 안 돌아왔어. 10일 날 돌아오겠다며. 아니요, 그것도 이르면이 붙었어요 앞에. 이르면 11일. 무책임하게 이렇게 발표하는 게 세상에 어디 있냐고. 그리고 외교부 장관은 국회 나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대강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강. 아니 그리고 석방 이것도 협상이 마무리됐는가도 약간 의심이 드는 게, 그래 당장 와야 되잖아요. 아니 뭐 미국이 뭐 아프간도 아니고 적국도 아니잖아요. 어디 뭐 아니면 제3국도 아니고 미국에 있는, 근데 보니까 또 어제 뉴스에서는 희망자에 한해서 전세기를 타겠다. 그럼 뭐야 이게? 그러면 그냥 원래 풀려나는 건가? 그러니까 석방 교섭이 필요 없었던 건가? 이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지금 정확한 내용 프로세스에 대해서 언론에 공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어도 보면 이게 사실상 추방이냐 석방이냐 그것도 중요한 게, 만약에 석방이라고 하면 지은죄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올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거기 일터로 가야지. 네. 돈 벌러 갔는데. 근데 오늘 아침에 관계자 미국 그 정부 관계자가 추방이라는 그러니까, 단어를 추방. 그 국토부 네. 디폴트. 국토부 장관인가 그렇죠 그쪽에. 그러니까 추방이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장관인가 그럼 이게 그렇죠. 그 사람이 혼동해서 쓴 건지 아니면 원래 그 진짜 우리나라 언론이 지금 우리한테 제대로 얘기를 안 해주고 있는 건지, 정부가 그냥 우리는 지금 자진 출국 형식이라고 지금 어저께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시시각각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좀 저는 이게 제대로 일이 처리가 되고 있는 것인지, 지금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국으로 온다는 얘기인지 다시 그 공장으로 간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우선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짚어야 되는 게, 저번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트럼프가 만났을 때 그 비공개 회담이 있었잖아요.
그 비공개 때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 대통령실에서 광을 팔았냐면 이재명 대통령은 위대한 지도자다. 그리고 미국이 완전한 지원을 할 거다. 그리고 늘 내가 당신과 함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굉장히 자화자찬을 했거든.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지금 위대한 지도자인 대한민국 대통령, 그 국민, 그리고 미국이 완전한 지원을 할 거고 당신과 함께 항상 있겠다는 건데 우리나라 국민은 이렇게 된 거예요. 300명 체포하고 관세 자동차 관세 25%고 여전히 아직도 지금 오늘 아침 뉴스에 의하면 농수산물 소고기와 쌀에 대한 것도 아직도 협상 중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전적으로 지원을 받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이게 자꾸 저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숙청하고 혁명 얘기를 하니까 계속 그 민주당과 대통령실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트럼프가 오해였다고 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 그건 해프닝이었다 얘기를 하는데 해프닝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존경한다고 하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이것처럼 트럼프도 오해라고 하니 진짜 오해인 줄 알더라 이걸 얘기를 했고 아니 외교부 장관이 잘못 저는 설명했다고. 그리고 김규리치 전 하원 의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주 명시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정치와 종교에 있어서 숨막힐 지경이다. 자유가 숨막힐 지경이다 얘기를 했고 저는 그 얘기가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지켜보고 있다 몇 주 동안 한국이 대한민국이 경찰 국가에서 법치 국가로 돌아오는지를 지켜볼 거고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의 메시지를 잘 이해하는지를 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그게 9월 초거든. 근데 그 이후에 이 사단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 네. 경제적인 문제부터 여러 가지 이재명 대통령과 여러 가지 이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는 문제일 텐데 이해를 좀 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단은 불법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우리나라 국민이 330명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있을 수 없는 정말 사설 감옥입니다. 사설 감옥. 거기에 지금 말도 안 되는 열악한 환경 속에 지금 체인에 하고 진짜 헬기 깜짝 놀랐어. 탱크 막 이런 거 막 가가지고 사람을 잡아가지고 체인에 묶여가지고 거기에 지금 며칠째입니까? 거기에 지금 수용돼 있고 사실상 감옥에 수용돼 있는 거잖아요. 더 저는 심각하다 보는 게 여성 수용자는 분리 수용을 하는데요. 300km인가 400km 더 떨어진 곳에 있다는 서너 시간 차를 타고 네. 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특히나 여성분들은 얼마나 공포심에 휩싸이겠냔 말이에요. 아니 제대로 어디가 어딘지도 몰라. 그런 상황인데. 네, 분리 또 수용돼서 또 어디론가 버스 타라요, 차 타라요 갔더니 또 어딘지도 모르는데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구금돼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불안감을 어떻게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냐 이 말이야. 그런 상황인데 외교부 장관은 첫 일성이 필요하면 미국으로 가겠다는 발언을 맨 처음에 하지 않았나. 두 번째는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자는 다 됐다고 국민 여러분 모시러 갑니다고 했는데 모시러 가긴 뭘 모시러 가.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 대통령은 NSC 회의를 한 번 했습니까? 무슨 회의를 한 번 했습니까?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예정된 일정 영화 보러 가시고 시장 가시고 웃고 즐기시고 계시고 그다음에 외교부 장관 국회 나와가지고 대강 다 됐다고 추방 아니고 자율 자진 출국 미국 갔다 불법 이민국에 잡혀가지고 구금되면 그때 들어오면 그 추방이에요. 자진 출국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러면 다시 들어갈 때 불이익을 받고 3년에서 5년 이상 들어갈 때 못 들어가요. 그리고 미국 이민 관련해서 추방 담당하는 국토안보국 국장이 영국에서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들 추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시점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한테 전화 못했을까? 못했죠. 근데 왜 못하지? 700조나 이렇게 퍼주고 왔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번 사건이 또 하나의 카드가 돼버렸어요. 미국 입장에서. 그래? 야 앞으로 너희 돈을 얼른 가져와. 그리고 사람도 오려면 비자 빨리 해결해. 그러면 이게 또 협상의 지렛대가 돼버리잖아요. 레버리지가 돼버리면 또 뭔가를 내줘야 된다고. 뭘 내주려고 저는 이러는지. 이제 그렇죠. 3,500억 불 관련해 가지고 이제 우리 마음대로 쓸 거야.
돈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3,500억 불 이제 우리 마음대로 쓸 거야. 아니 그게 진짜 정부 당국이 제일 처음에 3,500억 불에 대해서 대출 또는 보증이 주로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측의 설명은 틀려요. 자동차 관세 사인하기 전에 야 이거 선납 조건이야. 일단 진짜로. 이제는 이제 그게 완벽하게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네. 네. 이거 선납 조건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단 그리고 말이에요. 그 이익에 대해서 재투자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거야 미국이. 90% 먹는다.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는 또 그거죠. 농수산물 수입 개방 그런 쪽으로 가겠죠. 그다음에 1,500억 불에 대한 투자도 빨리 땡겨 이런 식으로 가겠죠. 아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 임기 안에 이것이 현실화되는 것이 가장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거거든요, 분명히. 근데 너무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그걸 굉장히 국민들한테 설명할 때는 야 우리가 일본하고 비슷해. 일본은 실제 대출 또는 보증이 90몇 프로더라고요. 보니까 그 퍼센테이지 비율로 하면 직접 돈이 가는 건 직접 돈을 투자하는 것이 거의 한 자리 숫자 퍼센테이지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줄 알았어. 나도 제일 처음에 설명했는데. 근데 지금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반응을 보면 그게 아니라 일단 돈을 가져오라고 예치를 시켜놓으라고 그래야지 우리가 자동차 관세도 사인을 해주겠다 이 얘기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자동차 관세가 일본은 15% 떨어졌잖아요. 25%에서 15% 떨어졌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지금 25% 관세. 그리고 원래 또 2.5%였는데도 15%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는 0.0이었고. 지금 그러니까 도대체 협상을 어떻게 하고 온 건지 나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겠어. 강유정 대변인은 무슨 협상 문서가 필요합니까? 그럼. 그게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모든 게 다 잘 됐다고 얘기를 아니,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잘 됐는지 뭐가 잘 알고 됐는 싶다고. 거냐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도 우리나라 국민들을 왜 붙잡아 놓고 있어요? 근데 아무 말도 못하고.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은 그쪽에 무슨 라이스 비서실장하고 한라인이 개설됐다며. 한라인은 뭐 하는데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한라인은 이런 데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강훈식 비서실장 영어를 그렇게 잘하세요? 못한다니까요. 6개월에서 1년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잘할 수 있나? 그 굉장히 그 미국 백인사의 그런 상류층의 고급 영어를 쓰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리고 잘하실 수도 있죠. 아니 저는 근데 아니, 잘하실 영어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행간도 되게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는 통역을 쓰는 게 좀 맞다고 봐요. 어설프게 본인이 안다고 맞아요. 해서 AI로 직접 하면 통화를 되죠. 하면 AI로. AI로 하면 되죠. 근데 저는 아니 레이나한테 부탁드렸어요. 레이나 김용훈 대변인요. 네. 제가 얼마 전에 같이 방송을 해봤는데 같이 방송하셨더라고요. 맞아. 영어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선생님인데. 영어 선생님이니까. 레이나 김용훈 대변인이 그때 트럼프 트럼프가 얘기한 영문으로 영문으로 그대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언더스탠 이거 오해예요. 같은 그게 아니라고 설명해 주세요. 아 그래요? 그 오해가 아니라 뭐예요, 그럼? 같이 제가 진행을 했었었죠. 같이 방송했었죠. 오해가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라고 설명하던데. 그럼 뭐예요? 내용이 생각이 안 나. 영어라서. 그 영어로 설명 쫙 하던데. 그러니까요. 하시더라고요. 옆에 왜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 기억이 안 나. 오해네. 방송을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내가 물어보려고 그랬어 오늘. 방송을 근데 보십시오. 못 알아듣는 것 같더라고 옆에 보니까. 영어 약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통역을 한국말로 써야죠. 해석을 했었을 거 아니야. 해주셨어요.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도 못 알아듣는 것 같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영어에 관심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는 거. 저도 예전에 영어 문법 가르친 적도 있었었는데. 아니 근데 제가 이 대목에서 좀 이재명 관련해서 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비자 문제 관련해서 이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서로 관계가 좋으면 어떤 법 관련해서 뭐 규정 관련해서 타이트하게 적용 안 하잖아요. 그럼 싫으면 야 법대로 해 원칙대로 해 이거란 말이야. 지금 그게 딱 걸린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으면 이런 사단이 일어나지 않거든. 그렇죠. 아니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내가 볼 때는 친중적이고 딱 보니까 내 앞에서 거짓말을 하거든. 아니 왜 교회 관련해서 특검하고 이런 식으로 하느냐. 아니 어떻게 정상회담을 하는데 SNS에 숙청과 이런 혁명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앞에서 그거 해명하라고 하니까 본인이 난 특검이고 팩트 확인이고 나는 관여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잖아. 그거 다 보고 받았거든. 그러니까 이 오해가 진짜 오해인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그렇지 하면서 그냥 마무리 지은 거예요. 네. 너 내 앞에서 내가 다 보고 받았는데. 넘어간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 문제 700조 이상 이렇게 때려서 퍼주게 하는데 기업에서 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한 미주 대사관에서 미국 대사관에서 우리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꼭 다뤄달라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서 무슨 얘기만 했습니까?
김정은 얘기만 주구장창했어. 피스메이커하고 페이스메이커 얘기만 했으면. 그러니까 대통령을 만나서 700조를 우리가 이렇게 쏟아 부으니까 이거 관련해서 비자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 이 얘기를 했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선후 관계가 날 모르고 중요한 게를 몰라요. 그런데 뭐 정청래 대표는 어저께 뭐 하모니 메이커 얘기하던데 뭐 그놈의 메이커는 정말 진짜로 나는 진짜로 왜 이렇게 표현들이 저렴해. 저는 정말로 강훈식 비서실장, 정청래 대표, 조국 전 대표 나 이런 쪽 좌파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 왜 이렇게 표현이 저렴하냐고요. 무슨 아니 백일장이에요? 저렴한 표현 누구 잘하나 백일장 하냐고. 왜 이렇게 표현이 저렴하냐고. 뭐 좀 고급 단어 좀 쓰면 안 되냐고. 네? 쪼증은 정말 진짜 쪼증은 미칠 것 화낼 같아. 때까지 해야 되니까 저렴하든 뭐하든 막 하는 거지. 막 와. 던지는 그러니까 거야. 저는 이번에 어떤 한미 정상회담에 진짜 지금 이재명 정부의 대미 외교를 보고 정말 예전에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민주당 쪽에 있어서 그런지 그쪽 지지자였으니까 그때는 이명박 대통령의 그 부시 대통령 골프 카트 운전한 걸 굉장히 비판했고 굉장히 좋지 않은 시각으로 봤었거든요. 왜 그랬어? 그러니까 지금 와서 오해였네. 보니까 정말 잘하셨네. 잘했지. 네. 잘하신 외교였더라고. 아니 제가 지금 얘기를 생각해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UAE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가서 네. 100조 이상을 세일즈 외교를 했다니까요. 방산 수출하고. 네, 직전 대통령에 대해서까지는 아직 호의적이진 않아요. 아니 팩트를 얘기하는 거야. 아니, 뭐, 오해하지 말라고. 공과가 있다는 것도 충분히 아는데 아직은 제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 과가 너무 커요. 과가 너무 커서 저는 요 얘기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보면 우리가 이제 탄핵 정국 때 한덕수 그때 체제 때 우리가 협상을 하려고 했어요. 그때 민주당이 하지 말라고 했지.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늦게 하는 게 좋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완전 된통 당하는 게 기준점이 뭔지 알아요? 일본이야. 네, 맞아요. 일본하고 똑같이 하면 우리가 잘하는 거야? 아니야. 일본은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2.7배가 많잖아요. 그래서 체급이 좋은 거예요. 체력이. 근데 우리는 일본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해야 된다는 그게 첫 단추가 잘못 깨어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전략상 우리는 원래 한미 동맹이고 우리는 한미 FTA의 무관세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스피커가 누구냐. 아니 한독수나 최상목이어야지 되지.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가서 얘기하면 대화가 되겠냐.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대미 외교 라인이 지금 문제가 있다. 특히나 조현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가 지금 미국 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난 정부에 있었던 안보실장이었던 조현동 안보실장 이런 사람들을 차라리 데려다 써라. 지금 그 사람들이 특검에 출석할 게 아니라 지금 오히려 그분들의 조력을 받아야 될 시기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조국 혁신당의 김준영 의원 있잖아요. 네. 저는 이제 과거에는 그분의 어떤 외교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좋아했었어요. 또 왜? 근데 지금 저는 그분을 굉장히 비판하고 있는데 그분이 방송 나와서 이번 그때 우리가 관세 협상과 관련해 가지고 최대한 늦게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일본보다 늦게 해야 한다 얘기를 했거든요. 망했어. 그러면 망했지. 그리고 어저께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국회에서 아니 지금 관광 비자로 미국에서 들어온 미국인 중에 우리나라 와가지고 영어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 전수조사 해야 된다. 2인 2예요? 아니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는. 그럼 전쟁하자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패가 뭐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중국은 히토르라는 그게 있는 거잖아. 체급도 크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가 몇 개 안 되는데 우리가 이걸 사용하게 되면 트럼프를 도발하게 되잖아. 근데 진짜 저는 그래서 이 김준영 과거엔 교수였죠. 국립외교원 교수였고 지금은 이제 김준영 의원인데 아이고. 이미 구시대적인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외교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 줄타기 외교, 실용 외교라고 얘기를 하는 본인들의 실용 외교죠. 본인들의 실용 얘기하는 근데 그 당은 뭐 해체할 준비나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이분 정말 웃긴 게 뭔지 알아? 자기 빼로 다 나머지 가족은 다 미국 국적 가지고 있어. 맞아. 그래요? 세 명인가 그렇다고. 본인 외에는 다 미국 국적자야. 야, 그런데 국회의원 한다고요? 예? 아니 그게 한번 문제가 됐었어요. 지난 총선에서 김준영 의원이. 미국 가서 하원 의원 하라 그래요. 왜 여기서 왜 국회의원 하고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미국 하원 의원 하라 그러지. 아니 그러면서 약간 아침에 CBS 김현정 쇼에 본인이 마치 외교 전문가로 나와요. 자기 나라 가서 하라 그러지 왜 여기 와서 그래?
아니 본인 국적은 대한민국이죠. 아니 그러니까 자기 근데 가족 나라 가서 하라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그 처음에 대통령 1차 탄핵안 네. 그게 조국 혁신당에서 했잖아요. 맞아요. 그때 그거 북중로를 적대시하고 네.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를 그렇죠. 했다고 한 그 문구를 넣은 쪽이 제가 조국 알기로는 혁신당이에요. 조국 혁신당의 네. 그분 아닌가? 그럴 수도 있죠. 그분 좀, 아닌가? 좀 잘못된 외교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맞지 않는 외교관을 가지고 아니, 계시는 근데 거다. 근데 본인 가족들은 국적이 미국이야? 뭘 새삼스럽게? 근데 무슨 왜 반미를 해? 그럼 아니. 자기 가족들은 왜 미국에 왜 보내놨어? 아니. 적국에 자기 가족들을 보내놓은 거야? 희한한 사람이. 윤미향도 유학은 네. 미국으로 보냈잖아. 임종석도 유학은 미국으로 네. 참 재미있는 양반들이네. 뭐 단체로 그런데 뭐 새삼스럽게. 되게 웃긴 난 게 돈이 그거예요. 없어가지고 우리 애 외고도 못 보내는데 나 진짜 미치겠네 진짜. 그러시더라고요. 아, 나 네. 웃기는 사람들이네. 아니 진짜로. 뭐 김민석 총리 아드님도 지금 미국에 유학 중이신데. 그래. 네. 친미주의자들. 네, 어제 10년 동안 별로 소득이 없어졌는데 벌이가 생계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아니 아들은 외고가 또, 비싸더라고. 아니 외국에 학교를 다 보내시더라고요. 외고도 비싸죠. 아니. 외고도 보내기 힘든데. 그래도 김민석 후보자가 우격다짐으로 총리가 되는 바람에 네. 이춘석 의원 아, 재산이 4억이라고 하는데 10억 주식하는데 그거 딱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그럼 저기 도대체 출판기념회하고 출판기념회 애사 아니 나 해가지고 그거 보면서 국회의원 하고 싶어졌어 갑자기. 저도 출판기념회 하면 여러분 도와주실 거죠? 아니 출마 출판기념회 선언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아니, 그렇지. 출마 출마를 선언이네. 해야지. 아니 출판기념회라면 그렇게 돈이 많이 벌리는지 몰랐어. 진짜 아니, 그렇게 돈이 많이 아 벌리는 그리고 거야, 나는 이게? 솔직히 내 지인들 있잖아요. 가까운 뭐 방송 같이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출마하신다고 하면 제가 출판기념회 갔는데 나는 솔직히 그렇게 돈을 많이 들이지 못했거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부끄러웠네. 아, 그 돈을 많이 내놓고 왔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인간관계 안 좋은 거야. 아니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내가 너무 미안해지더라고. 그래서 다음에 갈 때는 좀 더 많이 우리 김기영 대변인 출판기념회 내가 못 갔는데 다음에 갈 때는 봉투에 얼마 나와요? 아니, 얼마 벌었어요? 민간인, 대회비예요. 대회비. 아 현역이 아니었으니까. 현역이 아니니까. 아니었으니까. 현역이 아니니까. 그게 뭐. 현역 아닌 사람들은 그렇게 뭐 없어 솔직히. 근데 현역들은 나 저렇게 할 거면 진짜 국회의원 근데 하고 싶어. 출판 기념회 할 때 책을 제가 썼어요. 실제로. 대필 작가 안 대피를 하고. 안 하고. 근데 제가 처음에 이거를 알아보면서 대피를 왜냐면 워낙 바쁘니까 대피를 알아보니까 한 1,000에서 1,500 맞아요. 그 정도 달라고 하더라고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아니 대피를 하면 그럼 어떻게 써야 했더니 인터뷰를 한대. 네. 인터뷰를 맞아요. 오랫동안 해야 된대. 네. 그럼 내가 하지 왜? 그리고 이제 이게 책이란 게 돈도 돈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내가 왜 정치를 하는지에 대해서 네. 한번 이제 쭉 제 네. 자신에 맞아요. 대해서 돌아보는 네.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출판 기념회를 그냥 어떻게 돈을 버는 목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왜 정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고 참 내가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구나, 고마운 분들이 있구나.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뭐 배지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정 부분 응원을 하는 관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간 분들은 대부분 다 배지들이 아니어가지고 그런 줄 그래요? 알았는데 아니 배지들이 이렇게 출판기념회 돈 많이 번 줄 알았으면 나도 많이 내놓고 왔었어야 했는데 돈도 없지만 너무 내가 손이 부끄러워지더라고. 여튼 저는 이춘석 아저씨 더 놀라운 건 네. 10억이 주식이잖아요. 네. 그런데 재산 신고가 4억이라는 거 그게 또 진짜 왜 그런 거야 진짜. 민주당이니까. 민주당이니까. 이춘석 의원만 그랬을까요? 민주당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진짜 국회의원들 진짜 전수조사 한번 해봐야 한다고 봐. 해야 돼. 네, 진짜로 해봐야 아니 한다고. 국민의힘이 하자고 했잖아요. 네. 진짜 국민의힘이. 해서 보좌관들 계좌까지 다 털어봐야 한다고 봐요. 이게 지금 회피하려고 이렇게 보좌관 계좌 쓴 거잖아요. 솔직히. 야, 진짜 이러면 누가 정치인을 바라봤을 때 정말 깨끗하게 정치한다고 생각하겠어요. 솔직히 뭐 국무총리부터가 문제인데 뭐. 예. 자 그런 의미에서 조국 혁신당이나 한번 한번 얘기를 해요. 잘근잘근. 털어보죠. 예. 자 조국 혁신당 난 몰랐는데 조국 혁신당은 당원 게시판도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난 이 얘기 듣고 난 처음 들었는데 이걸 또 내부에서 고발을 했네요. 내부에서 장영승이라는 그래요? 조국 전 대표의 대학 동기이자 당의 창당준비위원장이었던 장영승 전 서울경제진흥원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얘기했어요. 페이스북에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요 말의 요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당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강한 사람인 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얘기를 간단하게 페이스북에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딱 이겁니다. 당의 이름을 맨 처음에 정할 때 자기는 반대했다는 거죠. 조국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름을 정할 때 조국 혁신당이 아니라 맨 처음에는 뭐 시민 무슨 당? 시민 무슨 당? 시민행동당 뭐 이걸로 정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조국 전 대표와 함께 민정수석실에 문재인 민정수석실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비례대표 당을 만들려면 득표를 위해서는 조국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야 된다면서 확 그냥 자기들끼리 회의에 가서 바꿔버리더라는 거예요. 원래 이름은 제가 선관위에 신고 최초 이름은 조국 신당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선관위에서 빠꾸를 먹어요. 근데 그 전에 이름은 시민 행동당이었대요. 그러니까 뭐 본인들이 이제 신청하기 전에 아마 내부적으로 결정된 이름이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시민 행동당이었다가 그 다음에 이름이 그런 식으로 조국 신당으로 갔다가 조국 혁신당으로 바뀌었는데 이름이 들어가면 안 된다 해가지고 조국 혁신당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비겁한 변명이야. 네. 그러니까 그 뭐 조국이 그 조국이면서 아니 이래나 저래나 그냥 조국이잖아요. 조국당이란 거잖아요. 뭐 누가 부인을 하겠어요. 근데 뭐, 그 시민 행동당 유시민 여자 내가 썩으신 그랬다는 거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런 사안이 있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그 당원 게시판 자체를 만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걸 왜 어떡하냐. 몰랐지 우리가? 아니 왜냐면 그 당에 우리가 홈페이지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저도 이렇게 국힘 게시판 오랜만에 들어가 봤는데 당원 게시판에. 국힘 게시판은 좀 우셔도 돼요. 당원 역동적이지 게시판 우리는. 자체가 없대요. 원사이드하지 않잖아요. 살아 숨쉬지. 아니 어저께 장동혁 대표가 너무 웃는 모습이 밝아가지고 내가 그 당원들의 생각은 도대체 어떤지 궁금해지더라고. 네, 하여튼 그랬고 근데 진짜 저는 그러니까 원래 이런 소수 당일수록 1인 정당일수록 더 폐쇄적입니다. 더 권위적이고 저는 진짜 딱 그거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조국 원장이 굉장히 민주적이다 생각하시죠?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 밑에 있는 민정수석실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이잖아요. 정점이 조국 민정수석이었고 그 밑에 부하 직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 정당이 가지고 있는 기본 포맷이 문재인 정부 때 민정수석실이었던 거예요. 그렇다 한다면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체계가 되겠죠. 근데 보니까 뭐 어저께 대구매일신문에 기사가 하나 실렸던데 지금 조국 혁신당이 내부적으로 좀 분열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어떤 기사 내용이 그러더라고요. 그 내용 이동재 기자 어떤 내용이던데 지금 조국파와 황운하파로 나눠져 있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내부적인 분위기가 그렇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조국 위주로 그러니까 조국 뭐 비대위원장을 지금 한다고 하는데 뭐 하시죠 그냥 뭐 그냥 나는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재밌는 게 황운하 의원이 울산 그 사건 관련해 가지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와서 조국파들이 되게 실망을 했다. 엄청난 실망. 왜냐하면 원내대표를 날려버리고 본인들 사람들을 꽂아야 되는데 그런 알력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순번이 김영현 맞아. 법무비서관인가 됐을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 또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분이 부장판사 시절에 그 제가 그 관할법원 변호사여가지고 이렇게 얼굴은 알고 뭐 사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분이 또 정치권에 가신다 해서 되게 놀랬었어요. 원래 그렇게 뭐 그렇게 정치에 꿈이 있으셨나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였는데 하여튼 뭐 좀 자기 사람으로 채우려고 했었었는데 그게 되지 않아서 좀 실망이 컸다라고 해서 제가 지금 조국당도 보면 지금 굉장히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번 저는 성범죄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 성비위 사건 아니에요. 범죄지. 절대 뭐 이게 어느 언론에서부터 언제부터 무슨 성비위 성사건이라고 하는데 성비위와 성범죄는 엄연하게 틀린 말입니다. 그렇죠. 성비위는 단순히 언어나 행동으로 불쾌감을 줬을 때 성비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명백하게 강제추행이 포함된 어떤 성범죄 사건입니다. 그것도 가해자가 여럿이고 피해자도 아주 다수인 행동이거든요. 2차 가해는 말할 것도 없어요. 저는 조국
조국 전 원장도 2차 가해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어떤 이 사태에 대해서 전혀 해결하려고 노력조차도 안 하고 있고, 뭐 본인은 노리겠다고 하지만은 뭐 전혀 피해자 입장에서 노력도 안 하고 학대 재산을 냈고 회피했고 회피하고 있었고, 나를 원래 만나려고 했었었는데 그 말은 누가 못해. 네, 그리고 나서 오히려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더라.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공포예요. 오히려. 그리고 뭐 이 처리 과정에서도 본인은 몰랐다. 본인은 비당원이고 수감 중이니까. 수감 중에도 SNS 열심히 하셨던 분이 조국 원장이고, 그랬던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몰랐지도 않았잖아요. 수감을 하고 있을 때 피의자들이 10장 정도의 편지를 써서 보냈다고 했으면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내부 그 조국 혁신당 그 당직자들이 와가지고 수시로 면회를 하면서 어떤 당무를 논의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10페이지 넘게 편지까지 써가지고 이 상황에 대해서 호소를 했잖아요. 네. 그럼 먼저 나와서 제일 먼저 이거부터 해결을 하시던지. 근데 뭐 마음의 콩밭에 있어서 실은 광폭 행보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조국이 해명을 하면서 자기가 비당원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을 참 재밌는 게 이른바 조국한테의 역할, 의무, 책무 이런 표현을 어떤 식으로 쓰냐면, 내가 조국 혁신당을 재건하는데 나의 역할이 있다, 책무가 있다. 그리고 인간의 도리로서 호남을 방문한다. 인간의 도리 호남 방문. 그러니까 결국 자기 광팔려고 전국을 싸돌아다니는 것은 나의 책무, 의무고 인간의 도리예요. 호남 가는 것. 하지만 이 성범죄 피해자들을 만나는 거, 이거는 인간의 도리도 아니고 책무도 아닌 거죠. 그리고 자기 최측근이 저지른 범죄인데. 아니 어찌됐든 간에 자기 당에서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전 대표이기도 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대표잖아요. 뭐 명칭 오죽했으면 권한대행이 있지 대표가 없었잖아.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게 조국 혁신당은 노란 봉투법 관련해서 철회해야 됩니다. 왠 줄 알아요? 왜요? 아니 잘 봐. 하청이 원청에 대해 사용자 범주를 크게 해가지고 진짜 사장인데. 교섭하게 한다면서 안 되면 파업도 한다고 한다며. 네. 근데 자기가 200% 실소유주잖아. 네. 그런데 원청도 아니 하청도 아니고 원청 얘기잖아.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나 몰라라고 나는 바지 사장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징벌적 손해를 그렇지. 크게 해야 되네. 그렇지. 중대재해처벌법도 해가지고. 중대재해처벌법에다가 그 징벌적. 근데 여긴 노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 단계도 없는데. 단계도 없는데 무슨 단계도 없는데 무슨 노조가 있겠어요. 네. 그런데 그 최근에 KBS 인터뷰에서 조국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숙하는 것은 정치인 조국의 역할은 아니다. 그런 또 명언을 남겼어요. 자숙이 없어. 그러면서 이렇게 이사하죠. 그렇지. 나는 길을 막는 것 같아 이렇게. 나는 이제 듣지 않겠습니다. 이게 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렇게 가볍냐고. 이게 뭐냐고. 그냥 가만히 계시라고요. 저는 조국 프로필 사진을 왜 바꿔? 원장의 실력이 없음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 생각합니다. 진짜 제가 어느 방송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이거 외에 뭘 보여줬냐 이 말이에요. 이제까지 조국 원장이 진짜 이거 외에 도대체 뭘 보여줬어? 이제까지 보여준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이면 사족을 못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뭡니까? 잘생겼다고.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제는 잘생긴 것 같지도 않아. 얼굴이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에 그러니까 사면 된 다음에 최근에 어떤 사진을 봤는데 얼굴이 예전 얼굴이 아닌 거예요. 약간 추하게 변했어.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잘생겼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고생해서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권력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을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을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조동설이잖아. 세상이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정치권에 들어와서 얼굴이 좀 안 좋게 변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제가 거명을 하지 않겠는데. 거명해요. 아니 그분들 이게 좋은 얘기면 더 잘생겼다고 하면 다 거명하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인상도 변하고 얼굴 피부도 안 좋아지고 그러신 분들이 계세요. 마치 조국 원장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인상이 변했더라고. 내가 봤을 때 물론 내가 눈이 변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는 뭔가 진짜 만찢남? 그러니까 되게 그 여성 유권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근데 오해가 좀 많네. 아니 근데 진짜 지금은 진짜 얼굴이 약간 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추하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독이 주화 입마를 입은 것 같아. 이 정치 권력에
오로지 본인 머릿속에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주화 입마를 입은 저는 것 근데 같아요. 이해는 가. 네. 왜냐면 이재명도 됐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더 나을 거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네. 본인은 고귀하다 생각할 거거든 지금. 본인은 낫다고 생각하겠죠. 사무소 이조범입니다. 자범. 자,